수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 앞에서 신약을 강의하게 돼서 떨립니다. 저의 눈높이는 대학생이 맞춰져 있는데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는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 저에게도 굉장히 시험이 됩니다. 저는 세월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요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양력을 잠깐 썼는데요. 저는 공무사관학교에서 훈련도 받고 40개월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심리학을 가르쳤고요. 생도들한테. 그 다음에 광고 대행사에 한 5년 근무했고요. 대행사 근무하다가 나의 학부 때, 대학원 때 그 심리학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유학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영어 공부해가지고요. 미국에 가서 유니버시티 텍사스에서 티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학위를 마치자마자 자리를 잡고 강원대학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심리학과에서 저는 세부 전공은 소비자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소비자 설득, 소비자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심리학은 어떤 학문일까를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심리학이 너무 범위가 넓고요. 세부 전공들이 많아서 1시간 동안에 이걸 다 담기 너무 힘들어서 좀 이렇게 재밌는 전공들 사례를 좀 담아왔습니다. 우선 심리학은 어떤 학문일까요?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데 심리학이 뭘까요? 심리학. 한 50점, 60점 그래서 많이 접근했어요.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과 심리 과정을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과학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Science of Behavior and Mind. 그래서 이 심리 과정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도 그죠? 사람이 세 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죠. 뭐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혼, 그죠? 혼의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감정, 인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이라고 해서 양심 다루고 있어요. 도덕성 이런 것도 다루고 있고요. 심리학 과학이라는 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마 여러분이 정신분석 이런 것들 한번 들어봤을지 모르는데 그냥 어떤 우리가 마치 전보듯이 사람의 어떤 상태나 이런 것들을 아무런 근거 없이 심리적인 상태를 근거 없이 예측하고 예언하는 이런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실험이라든지 설문이라든지 관찰 이런 걸 통해서 매우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실험입니다. 너무 추상적이다, 그죠? 그래서 심리학은 크게 기초 심리학과 응용 심리학으로 나누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부 전공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만 좀 적어봤습니다. 지각, 인지, 발달, 생물, 사회, 학습, 언어, 성격,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응용 심리학의 소비자 광고, 임상 상담, 산업교직, 코칭, 도덕, 범죄, 스포츠, 동물 교육 이게 다양하겠죠. 심리학 앞에다가 뭘 붙이면 다 심리학이 돼요. 아동 심리학, 그죠? 가슴인가? 자, 그래서 심리학에서 다루는 수많은 다양한 현상들과 분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요거 여기 뭘까요? 뭘로 뭐라? WOR WRR K 그죠? 근데 이게 A가 그래? 꼭 틀린 답은 아니에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뭐가 잘못된 게 있는데? 그러네요. B가
뒤로 빠졌다. 영어를 잘하네. Bring. 자, 여기 보면 뭐 잘못된 게 없어 보인다, 그죠? 자, 요거 볼까요, 요거? 더 캣. 가운데 요거, 그죠? 여기서는 H로 읽히지만, 여기서 A로 읽히죠, 그죠? 자, 여기서 뭘로 읽혀요? 수영. 누나. 누나. 똑같은 물리적인 형태지만, 수로 읽히고, 누로 읽힌다, 그죠? 자, 우리의 지각은 개별적인 세부 특징을 물론 자동적으로 처리하지만 우리의 정보 처리는 맥락에 의해서 그죠? 정보 처리가 일어납니다. 매우 효율적이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매우 세밀한 것들을 자동적으로 지각을 하지만 실제 우리의 정보 처리의 결과는 맥락적인 정보 처리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뇌의 구조가 이런 정보를 매우 효과적으로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지만 무릎으로 이렇게 그죠? 248이지만 너와 나다 그죠? 여러분 이거는 동물보호협회 이런 데서 한 캠페인입니다. 동물을 보호합시다. 캠페인이에요. 이게 어떤 동물이죠? 호랑이요. 자, 근데 호랑이의 이 줄무늬를 자세히 보면요. 어때요? 새도 있고, 쥐도 있고요, 그죠? 수많은 동물들의 형상입니다, 그죠? 원숭이 다 있어요, 그죠? 동물 보호합시다 이런 광고입니다. 캠페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부 특징들을 매우 자동적으로 처리하지만 우리의 정보 처리 결과물은 호랑이라고 하는 대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예고요. 이건 누구 얼굴인가요? 여러분 잘 모를 수 있다. 이거 부시 대통령. 이거는 빈 라덴이죠. 우리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그죠? 미국이랑 전쟁에서 싸웠어요. 근데 여기 세부 특징을 자세히 보면요, 어떻게 돼요? P, E, A, C, E, 그죠? 요거는 War, 전쟁과 평화. 요거는 Dead, Alive 이렇게 읽힌다, 그죠? 요 세부 특징을 우리가 자세히 보기 시작하면 뭔가 메시지가 그죠?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다 나와버렸다. 요 수트룩 과자는 뭐냐면 여러분 색깔을 얘기해야 됩니다. 색깔을 말하는 과자입니다. 오늘 색깔을 얘기해보세요. 파랑, 노랑, 빨강. 파랑, 노랑, 빨강. 너무 쉽다 그죠? 요거 빨강, 초록, 노랑. 잘한다. 왜 이렇게 잘하지? 잘한다. 요거는 너무 쉽다 그죠? 근데 이 색깔 말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럴까요? 글자가 먼저 처리가 돼요. 글자는 우리의 익숙한 정보이기 때문에 글자가 색깔을 말하는 우리의 과제를 방해해요. 그죠? 이게 굉장히 반응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의 정보 처리는 자동적인 처리와 의식적인 처리. 그죠? 이게 효과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있다. 요거는 이제 소비자 맥락에서 얘를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여기 뭘로 보이나요? 그 세제. 세제.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 그 먹는 그. 그지. 이게 하이드에서 이게 효과적으로 그죠? 사용할 수 있도록 세제 일회용으로 그죠? 일회용으로 이렇게 사탕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통도 사탕통 같은 그죠?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일을 일으키느냐? 꼬맹이들이 이거 사탕인 줄 알고 먹은 거예요. 그래서 120명이 이걸 먹고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의 정보 처리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탕의 모양, 사탕의 색깔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이어트 음료를 강조하는 광고지만 여기 보면 이거는 그죠? 물병의 이 모양을 떼었는데요. 뭐를 연상시키나요? 사람의 그죠? 배. 연상시킨다 그죠? 이거 마시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뭐 이런 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정보 처리는 매우 이렇게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이런 혼의 기능들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인간의 동력차의 경험이 사고와 정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봅시다. 다락방, 지하실. 지하실, 다락방.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게 더 정보 처리가 쉬울까요? 다락방 지하실. 다락방 지하실. 그지? 실제로 이거를 반응 속도를 보면요. 이게 훨씬 더 빨라요. 이 단어에 대한 반응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왜 그러냐면 다락방은 위에 있고 그죠? 지하실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위치의 형태가 그죠? 이 단어에 대한 정보 처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면접, 입학 혹은 취업 이제 이 면접을 하게 될 이제 기회가 생길 텐데요. 면접 관계에 여러분이 직접 따뜻한 커피를 줄 기회는 없겠지만 면접관이 면접하기 전에 따뜻한 커피를 마시는 게 좋을까? 차가운 커피를 마시는 게 좋을까? 어떨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침착하게 만든다. 그럴까? 그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어떤 그죠? 신체 경험이 그 사람의 이런 정보 처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따뜻하고 그죠?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든다. 그런 결과입니다. 자, 소비자 심리학의 이해를 위해서 한 가지 사례를 좀 볼까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콜라를 좋아합니다. 네. 이 코카콜라와 펩시콜라가 서로 시장 점유율을 놓고 굉장히 나누죠. 그런 마케팅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펩시콜라가 여러분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1970년대에 펩시 챌린지라는 걸 했어요. 뭐냐면 눈을 가리고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를 놓고 이제 테스트하는 거죠. 그죠? 테스트해서 어느 게 더 맛있을까요? 했을 때 결과를 놓고 봤더니 펩시콜라가 훨씬 더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았어요. 이게 더 맛이 좋다는 거죠. 더 달달한 맛이 있나 봐요. 난 콜라를 잘 안 먹어서 구분을 잘 못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캠페인을 활용을 했어요. 블라인드 테스트 했더니 우리가 훨씬 더 높은 선호도를 가져왔다. 광고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코카콜라 쪽에서는 블라인드 테스트는 의미가 없다. 우리의 제품 브랜드, 브랜드를 놓고 두 개를 선택하게 했더니 코카콜라가 훨씬 더 선호도가 높았다. 이렇게 돼. 이 굉장히 서로 상반된 결과다. 이제 봤더니 그래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죠? 눈을 가리면 펩시콜라가, 눈을 뜨고 선택하게 하면 코카콜라가 더 선호가 높은가? 라는 거를 이 뇌의 반응을 본 거예요. fMRI라고 해서 어떤 우리가 선택이나 행동을 했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어딘가 이걸 봤어요. 봤더니 펩시콜라는 후두역, 그러니까 우리의 미각을 담당하는 중추가 활성화가 훨씬 많이 됐고요. 코카콜라에 대해서는 우리의 전두역, 그래서 우리의 경험, 지식,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제품에 대한 반응이 미각을 담당하는 중추, 우리의 경험이나 판단을 담당하는 중추가 서로 다르게 활성화되더라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눈으로 마시고요, 펩시콜라는 입으로 마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심리학을 좀 한번 볼게요. 자, 이 유럽의 각 나라의 장기 기증률을 한번 쭉 조사를 해봤더니 이 나라들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덴마크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는 매우 낮아요, 그죠? 근데 여기 프랑스라든지 폴란드 이런 데 봤더니 굉장히 높다, 그죠? 왜 이런 차이가 나왔을까요? 장기 기증은 어때요? 여러분이 이제 죽기 전에 혹은 훨씬 전에라도 나는 장기 기증을 하겠습니다라고 보통 사람을 하죠. 근데 이 나라들은
장기 기증을 디폴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도 무조건 장기 기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장기 기증 안 하겠다라고 체크를 해야 장기 기증을 안 하는 그런 나라들이고요. 이 나라들은 장기 기증을 하겠다라고 해야 장기 기증에 동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동일한 문화를 가진 유사한 문화를 가진 나라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디폴트로 놓느냐 아니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죠? 동일한 어떤 행동이지만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디폴트로 놓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심리학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스테이터스 코어라고 이렇게 붙인데요. 현상 유지. 사람들은 내 현상을 그냥 이렇게 유지하고 싶어요. 변화하거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귀찮아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걸 할 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했던 2019년에 했던 연구인데요. 뭐냐면 이 공공기관에 가면 이제 상담실이 있거든요. 상담실에 가거나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훨씬 더 상담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연구였어요. 그래서 상담실에 가구라든지 뭐가 차이가 있어요, 두 개가? 저는 프로그램이고 쟤는 네모예요. 맞아요. 숨그린 책 대화하기죠. 요거 동그랗고 네모나고 그죠? 동글동글하고 네모나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작용을 만들어서 이제 한번 반응을 봤는데 어느 게 더 상담실의 어떤 세팅에 더 매칭이 되는 디자인이었어요? 둥근 거. 왼쪽. 오른쪽이라고 대답한 친구는 왜 오른쪽이 맞을 것 같아요? 딱 보자마자 오른쪽이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적 판단이나 대인지가 있어 중요한 두 가지 차원인데요. 따뜻함과 능력의 차원입니다. 저 사람 굉장히 따뜻하고 착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측면이 있고요. 저 사람 봤더니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두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물론 두 가지를 다 갖추면 금강천외겠다, 그죠? 이상적이 좋지만 많은 경우에 그죠? 두 가지를 다 갖추긴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를 갖추면 이제 좋지만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사람을 판단하는데 더 영향력을 발휘하는 걸 봤더니 이거였어, 따뜻한. 저 사람은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라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였고요. 그게 여러 이제 디자인에도 공연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글동글한 이런 디자인이 훨씬 더 따뜻함에 대한 평가가 높은 매칭이 되는 그런 디자인 요소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설득의 심리학을 한 가지만 좀 소개할게요. 모방하기라는 건데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들어봤죠? 자, 설득에서는 모방은 설득의 어머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의 뇌에는 미러 뉴런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방하는 세포가 있어요. 거기에 세 군데 이렇게 있다 그래요. 전두엽, 부정엽, 축지엽 세 군데에 모방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들은 상대방의 행위를 모방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가상아이들이 엄마의 얼굴을 보고 엄마의 웃음에 반응하거나 그죠?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근거가 되는 것이 뇌에 있는 세 가지 세포인데요. 공감의 근거가 되는 세포 부위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 미러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걸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여러분, 그죠? 설득 상황에서 작동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레스토랑 직원이
손님이 어떤 주문을 할 때 손님의 주문을 그대로 따라 말하면요. 예를 들면 뭐 떡볶이 2개, 그죠? 오뎅 3개 이런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 훨씬 더 팁이 많아졌다는 결과를 보여주겠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아니겠다. 그죠? 우리는 팁 문화가 아니니까 한 1.5배 많아졌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바라고 하는 심리학 제목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말에 수긍할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어느 나라는 문화권에 따라 어느 나라는 이게 수긍하는 행위래. 이상하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조건하고 이렇게 하는 조건에서 그죠?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호감을 갖는가를 봤더니 이렇게 그죠? 상대방이 나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훨씬 더 저 사람이 나의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답했다고 그래요. 자, 이제 도덕 심리학이라고 하는 심리학에서 다루는 이제 대표적인 현상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이거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트롤리 딜레마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책?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에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여러분 이제 이 기차가 그죠? 기차가 철로를 따라 쭉 운행하는데 이게 가상적인 상황입니다. 여기 5명이 있고요. 일하는 사람들이 5명이 인부가 일을 하고 있고, 근데 이 기차가 가보니 사람들이 이제 이걸 못 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열차가 그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크게 나겠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철로에 이거 그죠? 이거를 작동을 하면 이게 일로 가게 돼 있어요. 일로 가면 여기 또 다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네. 그죠? 일로 가서 5명을 죽게 만드느냐, 1명을 죽게 만드느냐 이런 딜레마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명. 한 명. 네. 그죠? 한 명. 뭐 우리가 정답, 뭐 오답 이렇게 해야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철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그냥 놔둔다.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관여하고 싶지 않아. 그럼 이리로 가겠죠, 그죠? 기능주의. 나는 액션을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여기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지금 1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뭔가 액션을 취했다,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때요? 5명보다는 1명을, 그죠? 죽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 결과주의다, 그죠? 뭐 아마 대부분 한 3분의 2 혹은 80% 이상은 이렇게, 그죠? 한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이런 이제 이 결과주의의 도덕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마 응답을 할 거고요. 자, 최근에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 있잖아요, 그죠?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런 도덕의 딜레마가 적용이 됐을 때 우리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큰 이슈입니다. 2018년에 이런 사이언스에서 유사한 이런 이제 이 실험을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대로 가게 되면 여기 3명이 길을 건너는데요. 이게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오작동이 돼서 정지하면 좋은데 오작동이 돼서 이제 그냥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마찬가지로 이거를 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차선을 바꿔야 된다, 그죠? 바꾸는데 여기에 고양이 한 마리 있어요. 고양이. 그래서 그거 어때요? 이건 아까보다 좀 더 쉽다, 그죠? 무조건 핸들을 틀어야 된다, 그죠? 자, 이런 실험 상황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뭐 80%, 85%가 다 이걸 틀겠죠, 그죠? 결과주의의 도덕성을 이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이기 때문에 어찌하든 사고가 나잖아요, 그죠? 사람을 치든 뭐 고양이를 치든 뭐 차가 부서지든. 천이에요. 천이 제일 최단의 방법이긴 한다, 그죠? 자, 그럼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이게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자동차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상태다, 그죠? 또 이게 누가 책임이냐?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이냐?
운전자의 책임이냐 이런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직 뭐 해결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자, 마지막 샘플이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심리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정서입니다. 흔히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생각, 감정, 의식이죠. 이 감정의 문제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이 감정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이제 봅시다. 여러분 요 6명의 얼굴 표정을 보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가를 한번 알아봐서 보세요. 이 사람 어때요? 예쁘다. 기쁘다. 슬퍼요. 슬프다, 그죠? 이 사람은 놀라. 깜짝 놀랐다. 이 사람은 화났다. 화났다. 이 사람은 놀란 것 같고, 이 사람은 눈에 뭐가 들어갔다. 그치 뭔가 짜증이 나거나 응. 뭔가 혐오를 느끼는 것 같다, 그죠? 여러분 거의 한 100% 정답을 맞췄어요. 이런 얼굴 표정들은 우리의 정서를 반영하는데 이게 아주 갓난애기도 이런 엄마의 표정을 다 읽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정서라는 것이 아주 초기에 그죠? 학습된 그런 자동적으로 학습된 그런 얼굴 표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서를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다 그죠? 인공지능 로봇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실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얼굴 로봇에 그죠? 얼굴들의 이 표정을 계속 학습을 시켜요. 저런 그죠? 사람의 얼굴 표정을 이 인공지능 로봇의 얼굴 표정에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 인공지능 로봇이 그 특정한 정서를 얼굴 표정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이제 구조화를 하는 거죠. 근데 잘 구분이 되나요? 아니요. 어때요? 여러분 웃는 표정이 어떤 걸까요? 세 번째요. 저거. 요거? 네. 근데 잘 구분 안 된다 그죠? 아주 특별하게 웃는 것 같은 표정은 아닌 것 같고 그죠? 엄마 미소. 네 번째 거 웃는 것 같은데. 요건 좀 짜증이 나고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사람의 얼굴에 비하면 훨씬 더 정교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전히 이게 진행 중인 상태고요. 자,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냐면요. 로봇의 얼굴이나 이 형태가 사람하고 가까워지면 더 호감이 커지는데 어느 순간에 굉장히 불쾌하게 되는 그런 골짜기에 있다 그래요. 불쾌한 골짜기죠. 그래서 어떤 시체라든지 좀비 보면 사람 같지만 이게 불쾌하죠, 그죠? 그러나 이제 이 아까 봤던 그런 인공지능 로봇이 굉장히 정교하게 잘 구성이 돼서 사람과 진짜 똑같이 되면 훨씬 호감도 올라갈 수 있겠다, 그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로봇의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선호도를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 불쾌한 골짜기 대표인 사례는 이런 로봇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혐오가 생겨요. 이게 이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심리학에서 밝혀놓은 정서, 그죠? 정서의 유형이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이 되고 있다. 그걸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사람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아마추어. 가짜야? 근데 너무 사람하고 똑같죠, 그죠? 실제 롯데 쇼핑에서 활용하고 있는 아바타입니다. 요 로봇은 어때요? 여기 지금 완전 이제 로봇같이 생겼다, 그죠? 이 로봇이 사람처럼 학습을 해가지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그죠? 그런 장면인데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람에 대한 공격성 이런 걸 물어봤더니, 이제 오답을 하긴 한 건데, 나는 사람을 정복할 거야. 이런 답을 해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인공지능이 어떤 거를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학습한 내용에 따라서 이 반응이 산출이 되는 거를 여전히 지금 오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다, 그죠? 너무 감정 있는 거 자,
자, 그래서 지금 앞에서 다양한 심리학의 여러 영역들 그리고 심리학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좀 살펴봤는데요. 미국 심리학회에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면 이 미국 심리학 사이트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심리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고요. 심리학의 그 세부 전공이 몇 개나 될까요? 몇 개나 될까요? 오호. 56개나 됩니다. 너무로 다 하나 되죠? 심리학자들도 다른 사람이 뭐 하는지 잘 몰라요. 다른 심리학자들이. 한국 심리학회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국 심리학회 사이트를 보면 15개 분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운대학교 심리학과에 있는 세부 전공 5개를 간략히 좀 소개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광운대 산업심리학과는 산업조직심리학을 필두로 해서 그죠? 5개의 세부 전공이 지금 있습니다. 자, 산업조직심리학은 뭘 하는 데냐면 이런 겁니다. 인사선발, 누굴 뽑을까? 배치, 그죠? 인사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만족도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조직거리는 어떻게 함께 나갈 수 있는가? 그죠? 사람을 고용하고 배치하고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이런 과정에서 심리학의 어떤 아까 봤던 그런 기제나 심리학의 어떤 이론들을 적용하는 그런 세부 전공 영역입니다. 이런 과목들은 개설되어 있고요. 이 산업심리, 조직심리를 전공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노무사, 그 다음에 조직개발 전문가. 노무사 시험 그 자격증이 따로 있고요. 이런 과목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인지 및 지각심리학, 아까 우리 지각심리학 이해를 했듯이 새로운 자극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기억 능력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인공지능의 어떤 학습, 어떻게 우리가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공학이라든지 뭐 학습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용자 경험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비자 광고는 설득의 문제, 의사결정의 문제, 합리적 소비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문가, 소비 분석, 리서치 분석 전문가 를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심리학 쪽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영역이 이제 코칭 심리학이에요. 우리가 이제 상담이 뒤에 이제 상담을 얘기하겠죠. 상담은 임상이나 상담 심리학은 뭔가 정신적으로 그죠? 정신적으로 뭔가 정상에서 좀 벗어난 사람을 다룬다고 하면 코칭 심리학은 내가 나를 개선하고 성장하고 싶은 아주 정상적인 범위에 있는 사람의 어떤 직업 상황에서의 어떤 개선이나 성장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거를 가르치는 심리학 영역입니다. 리더십 코칭이라든지 행동 변화 코칭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르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커리어라든지 코칭 전문가로서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 심리학, 돈과 괴로움이나 정신적인 고통 이런 어떤 정상이 아닌 상태에 있을 때 이들이 적응적인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영역의 어떤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고요. 상담 심리사라든지 충분한 심리 전문가 이런 일로 직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 각각의 영역에서 공부를 하면 이런 쪽에 이제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공 선택 고민이 되죠, 그죠? 여러분들 앞으로 진로라든지 전공 선택 고민이 될 겁니다. 지금 짧게 그죠? 심리학의 모든 걸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심리학이 어떤 거를 하는 학문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고요. 여러분이 더 깊게 고민을 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네, 여러분 잘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심리학 속에는 내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면
있어요. 네. 제가 고등학교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영문학이었어요. 영문학이었는데 그때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제가 83년도에 대학 입학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심리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었어요. 근데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심리학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심리학이라는 것이 어떤 학문이다. 지금 나왔던 이런 이제 개괄적인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상담을 했을 때 심리학이 앞으로 이런 그 발전 가능성도 있고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셔가지고 또 선생님 말씀 잘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 말씀에 따라서 심리학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됐어요. 전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제가 이제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서 대학교 3학년, 4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더 공부를 좀 하고 싶다는 동기이 생겼는데 이제 더 이 전공을 하고 싶을 때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세부적으로 뭐 석박사를 하고 싶은 그 동기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게 학부 4학년을 해봤더니 너무 몰라서 알고 싶은 너무 몰라서 그런 거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너무 재밌어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전자에 속했어요. 제가 이제 석사 때 뭘 했냐면 언어 심리학을 했거든요. 제가 이 말이 되게 유창하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잘하지? 어떻게 상대방을 잘 설득하지? 이게 너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대학원 때는 언어 심리학을 공부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석사하고 군대 갔다 오면서 아까 이제 공군사관학교 하면서 이제 군대를 마치면서 이제 취업을 한 거죠. 설득 이런 거 관련된 이제 광고 대행사 취업을 했고 일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공부에 대한 그죠? 그런 그 열정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걸 확인하고 유학을 하게 된 거죠. 좋습니다. 다른 질문 있나요? 혹시 심리학이 그 AI가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럼 AI가 심리학도 대체해서 나중에 그게 지금 굉장히 아까도 봤지만 그죠? 우리가 AI를 어떻게 학습을 시키느냐, 그죠? 어떤 정보를 가지고 AI를 학습시키냐에 따라서 그 AI가 지금 아까 본 것처럼 그죠?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그죠?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어떤 게 인풋이 그죠? 인풋이 되는 정보이냐에 따라서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뭐 컴퓨터 공학자라든지 그 심리학자라든지 같이 코업을 하고 있거든요. 학습의 기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만드는가 거기에 좀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원하는 얘기가 시간이 질문. 네. 그 유학생활은 어떠셨는지. 유학생활이요? 네, 그 에피소드. 비슷하세요. 제가 이제 유학을 이제 준비했던 게 97년도였거든요. 그때 제가 자매랑 결혼하고 우리 첫째 딸이 3살 때, 3살 때 이제 그때 광고 대행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공부하고 싶더라고요.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낮에는 일하고 저녁 때 이제 집에 와서 이제 토익, 그때 토플이죠. 토플하고 GRE, 대학원 그 영어 시험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물론 힘들었지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영어가 이런 게. 지금 그래서 주경야도 우리 잘하는 낮에 이러고 밤에 그런 걸 이제 한 학기 정도 했죠. 8월 달부터 이제 쭉 시험 준비해가지고 11월 달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했는데 1998년도에 IMF가 터졌어요. 그죠? 이제 대공황이지.
그래서 이게 갑자기 환율이 900원 1,000원 하다가 막 1,800원 9배를 쪄가지고 그 입학 그 허가를 받았는데 가자는 말을 거는 나중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미 허가도 받았고 그때 가자. 그래서 이제 갔는데 너무 힘들었죠. 처음에는. 예를 들면 처음에 한 1년 살 거 그 돈을 준비했는데 1년을 못 살게 되잖아요. 한 학기밖에 못 살게 되는 그런 이제 돈을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고생은 했지만 그때 이제 99년도 그 시점에서 이제 전 한국에서는 일반 교파에 교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갔을 때 같은 전공에 이제 선배 부부가 되셨어요. 저보다 4살이나 많은데 유학을 와 계신. 저보다 더 한 분이죠. 그때 뭐 39이랬으니까 그거는 와서 계셨는데 그 부부가 형제 자매였어요. 교회 지체였어요. 토요일 저녁 때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이 소재에 이제 진만 형제님, 주형님 집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자매는 이 교파교회, 미국에도 교파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채워지는 게 없어서 미국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딱 갔더니 그 책들이 있어서 혹시 이 책하고 그 두 분이 다니는 교회 관계가 있느냐 그랬더니 관계가 있다. 미국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쫓아가겠다. 다음날 주일을 쫓아갈게. 그 부부하고 그다음에 같이 공부했던 또 여학생 후배가 같이 갔어요. 3명이 쫓아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오스틴에 있는 그 교회였어요. 너무 기쁜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정말 지체들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 양반들 뭐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까? 그렇게 궁금해서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생활이 시작됐고, 그래서 이제 힘들긴 했지만 저나 자매나 우리 딸이나 그 미국 생활에서의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은혜와 공의의 교회 생활이 있었다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